검찰이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한 건 한 건씩 들어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합해서 갖고 온 거고요. 제가 운전 중에 이제 그렇게 뒷자리에서 통화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온 국민이 노승일 증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노승일님의 용기와 결단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밀을 용기 있게 폭로해 주신 노승일 선생님의 이 정조준 책 콘서트가 큰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다시 또 밝고 맑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콘서트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승일의 정조준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한청소년체육회 노승일 이사장님 또 옆에 조선의열단 김태한 행동대장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의정부인데 여기는 왜 이곳을 찾아왔냐? 노승일 이사장님이 지금 책을 한 권 냈답니다. 제목이 노승일 정조준이라는데 정조준을 누굴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와서 지금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네. 노승일 정조준이란 책 네. 누구를 정조준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최순실을 2014년 3월달에 만나거든요. 그리고 해고당하고 2015년 8월달에 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또 해고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K스포츠 때 최순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정조준하면서 쓴 책이 노승일의 정조준. 그러면은 최순실에 관한 네네네. 방송에서 안 나간 부분 같은 네, 것도 네네. 독일에서 비하인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책은 최순실과 제가 같이 일하면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저한테 적어주거나 아니면 최순실하고 저하고 통화상으로 나눴던 대화들, 그다음에 최순실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최순실이 저한테 지시하는 내용들, 그다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다시 보고하는 그거를 이제 사실적 바탕으로 이제 구성을 팩트죠. 네네. 쓴 책이고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일단은 제가 독일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다들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셔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식사나 뭐 네, 이런 네. 거고 네. 간장에 밥 비벼 드신 거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으셨던 거. 예. 간장에 밥 말아 먹고 제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국이 없으니까 물에 말아 먹고 반찬이 없으니까 간장을 타 먹고 한 보름간을 그렇게 먹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간장 냄새만 맡아도 지금도 한국에서도 이제 막 너무 올라가고. 그 살이 그때 많이 찌셨다가 그때 역효과 다이어트 예. 되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도 모르게 식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이 이제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이 먹는 반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찬을 갖다 놓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반찬을 갖다 놓고 또 반찬을 또 집어 먹어요. 그런 또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자꾸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이걸 좀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먹는 얘기 나왔는데 최순실 씨와 식사 좀 같이 해봤어요? 아 그렇죠. 식사 많이. 근데 최순실 씨는 뭘 잘 먹고 그 식사 특징은 없나요? 그런 게 궁금한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외에는 뭐 배식은 아니고요. 항상 적당하게 그냥 소식 정도로만 하지만 좀 자주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최순실 씨가 고급진 걸 네.
비싸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한식을 먹더라도 좀 비싼 데를 가는 편이지 고급진 걸 먹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종을 했는데 네. 그럼 박근혜는 조종자를 닮아가거든요. 네. 신천지 교주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이만희를 닮아가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그 최태민이어서 최순실을 그 신으로 모시는 광신도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 닮은 부분을 느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를 직접적으로 저는 못 만나봤고 한 번 만나본 게 이제 스쳐가면서 이제 아프리카 순방 때 그때 한 번 스쳐가면서 봤지 나머지는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여튼간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둘은 비슷한 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말투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어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특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게 이제 닮아가는 거죠. 아마 많은 닮은 점이 있는데 이거 혹시 느끼셨어요? 네. 그 최태민이 네. 그 미륵교라는 교를 그 전에 했어요. 근데 미륵교가 뭐냐? 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네. 벽에다가 링을 딱 붙여놓고 그 앉아서 정좌해가지고 그 기도를 올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한 미륵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그 악세사리에 링이 많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동그란 링 같은 거 뭐 본 일 있어요? 그건 뭐 아, 그럼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네.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평화적으로 네. 잘 치러지고 있는데 그 K스포츠에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이제 평창 올림픽 쪽에도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평창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IOC 조직위원회가 와서 시설을 점검을 해요. 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당시에 개폐회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중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준비했던 개폐회 시장 장소랑 협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폐회 시장 장소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림 산업이 아마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대림 산업에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 금액이 한 960억에 940억 정도의 개폐 시장을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뉴슬리라는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WK를 통해서 뉴슬리라는 업체를 알아가지고 뉴슬리라는 업체를 이제 개폐 시장 만드는 거를 바꾸려 했죠. 선정 대림 산업에서 뉴슬리로. 그게 최순실 쪽. 네네네. 근데 당시에 뉴슬리가 그 개폐 시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공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940억의 그 대림 산업인데 뉴슬리가 하게 되면 약 한 600억 정도, 약 한 300억, 340억을 갖출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왔던 거예요. 최순실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꾸잖아요. 지금 여기서 940억이면 이 업체는 600억이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되면 명분이 되잖아요. 그 명분을 세우고 개폐 시장 들어가고 그런 뉴슬리는 또 개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부대 시설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이게 940억짜리가 600억이 되지만 뉴슬리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부대 시설이 다 뉴슬리가 하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럼 믿기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뭐 뺏기 위한 명분. 너무 자세히 하면 책 내용을 다 알아서 책이 안 팔리니까 아닙니다. 좀 궁금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책 내용 중에 하나 좀 간단하니 네. 맛만 좀 보여주세요. 다 하시지 말고 책을 팔으셔야 돼요. 네네네. 이게 가장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최순실하고 일하면서 한번 해고를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거든요. 정말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냐면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면은 갚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이제 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또 내가 가서 실패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한국에 있는 모든 일자리들을 다 그만두고 가는 거니까 당장 와서 또 지인들한테 또 손 벌리기가 또 그렇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것도 이제 지인들이 어렵게 만들어줘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 가게 되면 부정부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확인을 해보자. 정말 이게 부정부패인지 아닌지를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결정을 한 지 독일에 가게 되죠. 독일에 가서 자료를 한두 개씩 모아놔요. 모아놓은 다음에 최순실한테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해고를 당하고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를 이제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세워요.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는 BH 청와대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언론에다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전달은 안 될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전달을 하고 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다 주냐? 아니다. 잠깐. 더 이 얘기면 책 안 팔리니까 그럼 이게 다 책 부정이냐 네네. 부정이냐 아니냐는 책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부분 아니, 책 속에 그거보다 다 더 들어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거는 책에 그러면 사서 독일에 가셨을 때 네네. 그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였나요? 네. 아니죠. 국정농단 전이었죠. 전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K스포츠 입사하고 난 다음에도 국정농단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를 네, 때 네. 이제 독일에 넘어가셨고 네네. 그 와중에 국정농단이 그러면 K스포츠에 거기- 입사하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이 7월 달에 한번 기사가 나와요. 조선일보에서. 네. 그때 조선일보에서 독일에 계셨고요. 네, 아니요. 그때는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 K스포츠. 계셨고 예. K스포츠에. 세 번째 최순실과 같이 일했던 K스포츠에서 미르 쪽이 먼저 기사가 나와요. 이상한 재단, 미르 재단 해가지고 미르가 한번 나오고 8월 달에 K스포츠가 나와요. 근데 K스포츠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사장하고 정 이사장하고 최순실하고 알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국정농단이 이제 불꽃이 일어났죠.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부정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정농단 어떤 그 사태가 네. 알려지기 전에 우리 노 이사장님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정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하려고 지금 생각해봤다 이 얘기를. 독일에 갔을 때는 네. 이게 삼성이라는 걸 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 유착인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는 좋은 모양인 건지 아니면 지금 소위 현대가 표현하는 정경 유착, 긴밀한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관계에서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탐정 같은 정의로운 분이시네. 아니 최순실이나 박근혜 국정농단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이게 부정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독일까지 가서 고심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이번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짱 박영선 의원 찾아가서 자료 주면서 답답하다 폭로해달라 했던 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청문회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청문회를 하시면서 청문회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권력 쪽에서 네. 막는다거나 네. 못하게 한다거나 네. 뭐 이랬던 것도 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이번 국정농단에서 네. 저라는 인물이 노승일이라는 인물이 원래 청문회 참고인도 포함이 안 됐던 명단이었어요. 청문회 참고인 명단도 안 됐었고 갑자기 이제 위증 교사 혐의로 이완영 의원이 코너에 몰리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문회에 제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고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 상황이고 5차 청문회에 참석을 했을 때는 거진 저를 부른 게 이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새누리당 당제 지금 현재 자한당이지만 네. 새누리당 쪽에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저를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지금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그들은 그게 실수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불렀는데 네, 그래서 5차 자한당 청문회는 쪽, 새누리당 쪽에서 5차 청문회는 오히려 거진 위증 교사로만 이게 몰아가요. 그래서 청문회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7차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에 한 60%만 얘기를 하고 이제 청문회를 마쳤어요. 40%는 책에 써 있다 이건가? 네, 사실 그러면은 그 청문회 전과 네, 네. 지금 현재 청문회 후에 네네. 삶이 뭐 어떤 게 지금 많이 바뀌셨나요? 아, 청문회 전에 삶은 그래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K스포츠라는 직장이 있었는데 청문회 이후의 삶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제가 스스로 나가서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대한청소년체육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있는데 이 봉사하는 것도 왜 봉사를 했냐면은 돈이 없어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아이들의 꿈을 누가 포기시키냐면 부모가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잖아요. 이 아이는 내가 나의 꿈이 왜 도전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면서 집안의 이제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제가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촛불 2010년 10월 29일 날 촛불이 밝혀졌어요 광화문에서. 근데 정말 그 촛불은 저의 노승일이라는 생명을 살려준 촛불인데 대한민국의 정의의 불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정의의 승리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노승일의 삶도 바꾸게끔 만들어주고 저에게도 새 생명이라는 것도 줬기 때문에 제가 국가와 사회에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듭니다. 그럼 촛불 전의 삶은 네, 그냥 순수하게 네. 본인의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K스포츠 때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 정말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운동선수의 길을 좀 터주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좀 많이 가로막혔죠. 최순실이 저한테 그래요. 노부장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재단 만들어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는데 최순실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최일 덕이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나가서 재단 만들어서 하라고. 왜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냐고. 또 이제 재단 만드셔갖고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제 사단법인 만드셔서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북콘서트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북콘서트를 지금 어디 쪽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일단은 3월 2일 내용 날, 뭐 네, 이런 거. 3월 2일 날 부산을 내려가요. 부산 내려가서 부산에, 네. 부산 깨시민들과 함께 MB 집회에 참여를 해서 MB 적폐 청산에 따른 MB 구속을 MB 외치고 적폐 청산. 네네. 네. 구속을 외치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 대구 북성로에 있는 소금 창고에서 출판 기념회 겸 노승일의 정조준 콘서트를 1회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대구에서는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여시네요. 네네. 노승일의 네네. 정조준이라는 네네. 걸로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지금 들어보셨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우리 노승일 이사장께서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 합류를 안 했더라면 네.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었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16년 10월 25일부터 서울지검에 이제 검찰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6년 1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발표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영렬 지검장이었는데 중간 발표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TV를 틀고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진술하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게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도 진짜 이게 묻히는 거냐 가는 거냐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는 진짜 집에서 땀 났었어요.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청문회가 딱 시작한 거예요. 청문회 가서 시작했는데 청문회는 유심히 봤죠. 왜 저하고 관련된 거, 제가 관련된 거니까 유심히 보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님을 딱 보니까 저분이면 되겠다. 그럼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다 시청하잖아요. 시청률이 가장 높잖아요. 청문회에서 그 얘기가 되면 위에서 눌러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왜 지금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박영선 의원 찾아가 뵙고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죠. 최순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박영선 의원님이 나를 줘라. 내가 그러면 정말 잘 밝혀주겠다. 국민들도 오늘 노부장한테 얘기 들었던 걸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한테 제가 그 다음날 전달을 해줘요. 자료를.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국정농단의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청문회는. 그러니까 그 신의 한 수라고 자부하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그 박근혜가 503번을 달고 구체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책 속에 다 있으니까 네. 보세요. 그럼 이제 북콘서트는 대구에서 이제 3월 2일 날인가요? 네, 3월 3일 날 3일 날 부산. 3월 2일 날 부산. 그다음 3월 3일 날 대구. 3월 10일 날 서울. 10일 날 서울에서도 하나요? 서울 어디에서? DMC 근처에 있는 강당에서 오늘 이제 그 강당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강당 계약하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그러면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죠?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오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좋아요. 지금 책을 네. 구입하려면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광고 홍보를 나갈 때 그 링크를 붙여서 가서 바로 구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구입이? 지금은 구입이 안 돼. 오늘부터 인쇄가 들어가면서 오늘 인쇄가. 예, 오늘서부터 예약 판매가 들어갔어요. 오늘서부터 예약하는 곳에 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여기에서 다 지금 예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네. 예매가 되고 있고. 한 50만 부 예매가 되지 않을까? 예매율이 정말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책이 많이 팔리면은 네. 뭐 어떻게 벤치를 끌고 다니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책이 많이 팔리면 벤츠 장난감으로 하나 사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갖다 주고 네. 나머지 이제 책 수익금은 인세가 이제 10%예요. 네. 그 수익금을 모아서 이 아이들 도와줘야 돼요. 대한청소년체육회. 대한청소년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있거든요. 네. 돈을 인세가 정말 많이 모이면 수혜받는 아이들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 방향으로.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진행됐는데 만약 저희가 서울에 소리 출판사가 있어요. 네. 저희한테 책을 발행하게 되면 네. 판매가 50%가 수익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2만 원 받으면 10,000원을 수익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누구든지 네. 책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분은 서울의 소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돈은 개인적으로 쓰는 책은 제가 발행해주지 않고 공적인 어떤 사유를 위해 쓰는 책들은 제가 발행해서 홍보까지 해서 해드립니다. 제 홍보 좀 했습니다. 노승일 이사장님하고 우리 초심님하고 이렇게 토크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토크를 하면서 노승일 이사장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거 초심님 많이 아시게 되셨잖아요. 예, 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과연 우리 조선노열단 단원으로 모셔도 될 정도로 정의로운 분이다. 여러분들께서도 노승일 그러면 그냥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폭로한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부터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정의에 반하지 않는, 정의에 굴하지 않는 노승일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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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